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 김건희 여사 음성 파일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음성 파일이 막 도처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목소리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음성이 녹음되는 시점은 계엄 이후 12월 말쯤이라고 하고 누구와 대화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아주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맥락에 대해서 주진우 이거를 이제 공개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 담겨 있는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했고 전달한 이유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거를 대통령이나 뭐 용산 쪽에 전달하기를 바래서 전달을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전달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화내는 거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USB를 입수한 건 맞는데 보도를 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뭐 용산에 전달은 당연히 안 했고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명태균 씨가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이 통화 발언이라든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통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과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이다. 일단 통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화는 아니다. 네. 그렇군요. 누군가가 만나서 직접 녹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하시는 이유가 통화 음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런 녹음이고 네. 지인과의 통화가 아니라 주인과의 통화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주인과의 통화. 네. 네. 그래서 만나서 직접 좀 얘기 나눈 거를 네. 좀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이 든다. 네. 근데 참 김건희 여사도 대단하다. 통화를 했든 누를 만나서 얘기를 했든 이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조선일보 폐간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신력은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일단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제는 주진우 기자가 다는 얘기하지 않고 아마 조금씩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나와 있는 것만으로 볼 때 가능성을 몇 가지를 두고 보면 네.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네. 누구에게 얘기했냐. 좀 저는 장 소장님 말대로 만날 수도 있다. 장 소장님이 사실 오기 전에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났다? 네. 네. 근데 일단 장 소장님도 말 못하는 거 제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말을 못하는 거 제가 얘기할 수 궁금하네요. 없고. 누구를 만난 건지. 그분 만났다. 알아주시죠. 알겠다. 네. 그분 만났. 이렇게 하면 또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 만났다는데 그런 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장 소장님 말씀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두 갈래의 가능성을 보면 일단 이게 이제 탄핵 소추가 된 다음이거든요. 네.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니까. 네. 그러면 조선일보 폐간 당시만 해도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랬죠. 그리고 모든 그 자리에 언론이 다 그랬죠, 뭐. 탄핵 소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야해야 된다라는 논조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또 완전히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극우인 분에게 네. 그렇게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 아니야. 폐간돼야 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거기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가 USB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이걸로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죠. 어쨌든 네. 구구에게 얘는 우리 편이 아니야. 폐간시키겠어 내가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네. 어떤 이명수 기자를 만났듯이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을 했듯이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얘네들 우파 애들 좀 멀리할게 봐줘라는 걸 밑자락에 깔고 조선일보 폐간시키겠어. 네. 얘네들 뭐 나쁜 애들이잖아. 우리 알잖아. 뭐 그런 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양쪽 다 가능성이 수 있는 있죠. 거네요. 예. 네. 따지고 보면 다 있는 거네요. 예. 근데 경로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났다라는 게 왜 조선일보에 화를 내냐. 네. 그런 거 제보 받았는데 안 쓰면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기사를 안 쓴 거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맥락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박 실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그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되게 셌었잖아요. 그때 네. 쓴 게 어디 뭐 외국에 나가라, 뭐 활동 중지해라, 뭐 사저에 보내라,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활동하면 안 된다,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조 흐름을 계속 갖고 갔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나를 협박하려고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조선일보는 왜 그 USB를 입수하고도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통 언론사에서 보면 어떤 자료를 입수했을 때 물론 그 자료를 준 취재원이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안 썼을 거예요? 여권 설득하다가 쓰죠.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제 네. 우리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님 만났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조선일보에 물어봐라.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나? 조선일보가 안 썼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썼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취재윤리? 근데 보통은 그냥 가벼운 것들은 사실은 뭐 기사에 가벼운 건 없지만 이게 아주 파괴력이 크진 않다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구지가 돼서 그렇죠. 취재원과의 향후 관계도 생각해서 굳이 요때 뭐 그 황금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듯이 중요 취재원이라면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리고 기사를 쓰진 않죠, 잘. 네. 근데 여사의 육성이다? 이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몇 번 설득하다가 저 같으면 한 2번 정도 설득하고 안 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썼다. 물론 조선일보가 뭐 말 그대로 동의를 못 구해서라고 했지만 기존의 조선일보가 다 동의 못 구한 기사를 안 썼냐? 그것도 아닐 그것도 것이고. 아니겠죠. 당연히. 조선일보는 당시의 분위기는 탄핵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화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화해? 하야. 하야? 아, 예. 네.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탄핵보다는 물러나는 게 맞다. 아니면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듯이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일었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면 당시에 네. 그냥 탄핵으로 100% 가니까 어떤 정치적인 고려? 뭐 그런 게 있었다는 뭐 이건 제 추측이죠. 물론 조선일보의 주요 데스커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보통의 언론사의 태도와는 달랐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육성이 공개되면 윤석열 탄핵의 결정적인 게 돼서 공개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선일보가 아직까지 갖고 있을 테니 뭐 언젠가 보도를 할지 말지 지금이라도 보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 뭐 음성 파일이 이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개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주라고 했는데 거참 말이 맞나 여기까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 뒷말까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인지다. 이렇게까지 변명한 상황에서 딱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나온 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은 나빠요. 네. 대통령은 분명히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나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게요.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아니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사기친 거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맞지.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을 좀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네. 본인 자기 살라고. 지금 누구보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아닌가요? 지금 고을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할 게 해놓고 안 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이게 커진 대통령이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어서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형사재판 대응해야 되니까 이런 거 대응을 안 하지만 만약에 계엄 전에 이게 나왔고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면 얘기할 게 나왔잖아요. 대통령 말은 뻔합니다. 명태균이 자꾸 징징대니까 얘기할 게 해놓고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와,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도 거짓말한 거네, 명태균한테. 잘 될 거예요. 네. 뭐 걱정 마세요. 그것도 그냥 얘기한 거. 인사치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아니죠? 안 믿죠. 근데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 일만 여는 순간 안 믿어요. 이건 음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근데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난 모르지. 공관위가 제대로 생각해서 했나 보죠.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갈 그거를 것이다. 만들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일단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사무처에서 보통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들, 공관위 회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녹음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간단한 이제 회의록 같은 걸 만드는데 지난번에 한번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했죠. 관련해가지고. 네, 했죠. 그거에 검찰에서 그 녹음 파일 그거를 입수를 했으면은 네.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거짓말했냐 안 했냐 금방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는 분이 당시 공관위원 중에 한 명과 상당히 가까워서 그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대놓고 한 거는 약간 없었대요. 김영선 전 의원 가지고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윤상현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사실 부드럽게 이끌고 갔다라고 보는 식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이끌고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갔다. 네. 뭐 아주 크게 그런 건 없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이건 해주시다 그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지 못하죠. 그거 얘기 할 수 못하고 없었고. 그래서 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 뭐 이쪽에 경남에 없다 김영태균 씨의 주장대로 네. 그런 식으로 이분이 뭐가 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또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시 분위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관장이 막 미는데 얘는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누가 굳이 손들고 하지 않는 한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육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담겨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건 분명히, 명백하죠. 결정적인 증거 자백 네,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녹음 파일도 나오고 뭐 황금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계엄의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월 2일에 명태균 씨가 황금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명 씨가 기소가 됐고 그날 밤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의 증언들을 보면 개인사를 언급했다 계엄을 하면서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혹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올까봐 김건희 특검이나 뭐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터질까봐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네.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잠깐 잊고 있어서 그렇지 대통령 육성이 한 번 더 나오거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육성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못 막는다. 끝장이다. 명태균 특검법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못 막는다. 김건희 특검법도 못 막는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 계엄하기 전날 또 명태균 씨가 협박을 했으니까 황금폰 공개. 이러니까 급하게 계엄은 이제 언제 할까 막 계속 생각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12월 3일 날 사랑꾼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 다른 이유는 그렇죠. 부정선거 박수 안 쳐서 뭐 그리고 갑자기 뭐 계몽하려고 간첩 잡고 네. 뭐 이거 갖다 붙이는데 좀 이해가 안 됐잖아. 근데 이제 이거다 그러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계엄해가지고 군사법원에 명태균 데려다가 그냥 막 삐엄벙커로 데려가서 두드러 패. 그럼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게 계기,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해요. 트리거는. 네. 그럼 본질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군부 독재를 해서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3월 말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얘기했잖아요. 네. 3월 말이라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좀 커서 그렇지. 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3월 6일 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런하면서 네. 이때부터 판이 많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최상병 문제 사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쓰다가 당시 국방장관이 갑자기 급도 안 맞는 호주 대사로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러면서 3월 초 그다음에 황상무 사건 있죠. 회칼 발언. 네, 대파. 그다음에 대파 논란 네. 있었죠. 4월 1일 의정 갈등 담화문까지. 네. 대통령이 사실은 쓰리콤보를 하면서 그 전에 지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디올백 거기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 인기가 뚝 떨어져요 완전히. 네. 3월이 그랬죠. 완전히 대통령이 그냥 욕을 뒤지게 먹던 그거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네. 런종섭부터 해가지고 대파까지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총선 앞두고 대통령의 인기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자 나온 게 비상대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정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그럼 내가 힘으로 하지. 이게 저는 가장 본질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 만찬에도 나왔고 11월 9일에 특히 더 계속 야당이 계속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거대 야당이 돼서 이것들 안 되겠어.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날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중국,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이야라고 머릿속에 망상을 가지고 하고 네. 그러면 시기를 왜 12월 3일로 했냐? 여기에 이제 저는 두 가지 이 녹음 파일 명태균 씨 관련 건 그리고 그 전주쯤에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얘기가 나와요. 네. 본인이 계속 내가 때만 되면 진짜 개헌 한번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탄핵 소추가 돼버리고 이게 말짱 꽝이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네. 급해진 거군요. 급해진 마음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됐다.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그리고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 네. 약간 좀 이제 또 연기를 하면 네. 이제 저도 필요해요? 아니 저 혼자 할게요 그냥. 아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거든. 네. 자기가 이제 명태균이랑 많이 통화도 하고 뭐 약속도 하고 문자도 주고 받았으니까 이게 공개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오빠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지금 명태균 저거 증거 자료 하나 이거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오빠 대통령이야? 빨리빨리 이거 조치 빨리빨리 해. 나는 저기 국정원장한테 연락 좀 해볼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아이씨 이거 비상경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네. 대통령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때요 살벌했어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계속 나오니까 자기네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뭐를 어떻게 하자고 조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여기서 뻥 터지면 아, 우리는 잘 몰라요 막 와 몰라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김건희 여사는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무능력한 참모들 다 빼버리고 우리 둘이 합시다. 해버리자. 정리. 이게 저는 인생이든 정치든 늘 복잡계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친한 게 한 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의. 그렇죠. 11월 달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나왔을 때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확히 당시 대통령과 갈등의 대척점에 있던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윤계가 부각시켰던 얘기거든요. 친한 게 한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특검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카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특검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특검이 좀 가시적으로 될 것처럼 보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 뒤에 좀 있어부터 친한계에서 특검 할 수 있다. 한동훈 그 얘기가 대표도 나왔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빡치고 두 번째 불안했고 이것도 트리거가 그러니까 이런 녹음 파일부터 해서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신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만들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네. 그러다가 자기가 다시 되치기 공격을 당하고 그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걸 다시 하려고 계엄을 하고 그러다 보니 네. 사실은 계엄은 우리 역사에 스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윤석열이.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이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 게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좀 있어서 대통령이 사라져서 네. 일단 이주호 부총리가 정원을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실마리에 잡힌 거는 사실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거든요. 의정 갈등 논란이 6개월 동안. 그런 데서라도 의정 갈등이 해결되면 또 이거는 그나마 낫다. 계엄의 한 결과 중에 하나로 그나마 네. 나은 네. 결과를 비참하네. 나타날 수 있는. 비참하죠. 대통령이 이게 없어야 해결되는 이 날개짓이 문제들.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점점 뭔가 이제 이 두 분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가 이제 후원 회장이었는데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이죠. 돈을 이제 대신 냈다라는 건데 3,300만 원. 근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김한정 씨가 SBS 취재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경찰청이 이제 홍준표의
시장의 측근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누가 더 불리할까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 다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누가 더 불리할까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 다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정황상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네. 거는 홍준표 시장 측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근데 타격은 네. 여러 정황들이 있고 대선 끝날 때까지 이게 밝혀질까?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타격은 오세훈 시장에 정황만 의혹만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을 전제로 네. 오세훈 시장에 좀 더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뭐 그런 게 많아서 굳이 타격 자체가 타격 자체가 뭐 이렇게, 사실은 더 위에 있지만 타격감이 좀 덜하다. 타격감이 덜하다. 네, 이렇게.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누구에게도 타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 뭐 댓글에 완타치님이 창 소장님 오늘은 오세훈 편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정확한 증거나 증언들이 나와야 돼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주세요. 조작이라도 해주세요. 고마워요. 돈 드릴게요. 미안해요. 내가 돈 못 주니까 김한정 회장 통해서 돈 줄게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내 김영선 내가 서울 뭐 도시개발공사 네. 그 사장 시켜줄게요. SH 내가 사장. 네. 고마워요. 하여튼 내가 잘 챙길게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명태균 씨가 계속 협박하고 주장만 나오고 있다. 네, 그냥 주변에서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보도랑 명태균 씨 측의 증언만 갖고 오세훈 시장이 위험하다, 홍준표 시장 위험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오세훈 시장이 내가 돈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김한정 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줘야지. 그러면은 김한정 회장이 계좌로 줬겠냐고. 명태균 씨 계좌로 줬거든요. 이거는 돈은 네. 3,300은. 네.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냥 뭐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준석,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누구야? 대통령 네, 경선. 그 경선 여론조사 비용은 또 현금으로 줬다고 그러거든. 네. 그럼 이것도 뭐가 좀 이상해요. 흔적을 안 남겨야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래서 김한정 회장이 진짜 이렇게 증언하면은 오세훈 시장도 되게 곤란하겠죠. 제가 뭐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 오세훈 시장이 돈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 줬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분도 말씀이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말을 좀 네.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증언이나 정황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네. 자꾸 앞으로 뭐가 나오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위험해질 거야,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네, 아니다. 맞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정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13회인가요? 두 사람이 헷갈리는데 8회, 13회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13회인가 했고 그 비용 3,300여만 원을 김한정 회장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한정 회장의 주장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조사 자료를 좀 원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21년 4.7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지만 그거를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네요. 그 원했던 김종인 위원장 참고하라고 한 거여서 오세훈과 관련 없다라는 게 이제 네. 김한정 회장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안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보고서를 만약에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았으면 네. 그건 오세훈 시장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이 있다고 명태균 씨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오는지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3,300만 원 보낸 걸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또는 대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그거는 근데 김한정 회장이 사실은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쟁점사항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측근이 의뢰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명인데 박대기 그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최용희 아들의 친구인데 네.
제가 어제도 100분 토론에 물어봤지만 아들의 친구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기 돈으로 의뢰해요. 그리고 이유는 홍준표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정치적 입지를 늘리고 싶어서 네. 뭔가 실력자 행세를 하는 명태균 씨와 잘 보이고 싶어서 미공표 조사를 의뢰했다. 자, 그럼 보고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고서가 캠프로 갔냐? 당시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한 네. 대선 경선 떨어진 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나갔잖아요. 이걸 준비한 홍준표 시장이 캠프에 갔냐? 안 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 호기심에 네. 몇 천만 원 들어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걸 제가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구나 하고 보고 말았냐. 어제 홍준표 시장 물어보면 홍준표 그건 최용희 씨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네, 연기를 하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대기 사장 같은 경우도 보냈는데 거기가 측근이었거든요. 홍준표 시장에. 이분도 돈을 보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선을 그어요.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다. 캠프도 우리 안 들어왔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선을 긋는데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알고 싶었는데 명태균 씨 하는 여론조사가 싸니까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강희경 씨와 박대기 사장의 녹취에 그게 있습니다. 박대기 왜 이렇게 비싸요? 아, 네. 근데 그때가 당원명부 간 그 여론조사인데 근데 강희경 씨가 우리는 로우 데이터도 주잖아요. 라고 한 녹취가 있어서 네. 역시 그건 홍준표 시장 말도 설득력은 없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카톡이나 녹취로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딱 깰 만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논란만 되고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 정치권에 있어봤잖아요. 제가 네, 네. 실무도 처리해보고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당대표 선거 캠프도 있었고 다 있어봤는데 제가 모시던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몇 천만 원 되죠? 몇천만 원 그게? 되죠. 1,500만 원인가? 3,500만 원 제 돈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10번 해가지고 저만 보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뭐 보고 안 하고. 예, 같이 논의도 안 하고 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그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그건 사실은 변태예요. 아니 공표 여론조사도 아니고 네. 미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캠프에 전해지도 않고 네. 자기만 봤다? 변태죠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좀 되게 양반 부자면은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측근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뭐 부자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우표 수집처럼 미공표 여론조사 수집하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뭐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뿌듯하게. 이건 나만 나만 하는 보고. 거야. 야, 저 신난다. 남들은 안 봐도 돼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명태균 특검법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론으로 반대를 했고 다만 이제 김상욱 의원 혼자 찬성을 네. 했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대행에게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에서 재표결할 때 혹시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이런-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네. 단순히 홍준표, 뭐 오세훈 이런 대권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중진 의원들 네. 또 이제 대기 순번으로 다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남상권 변호사 얘기해요. 네. 실명을 까면서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하지만 조사하다 보면 뭔가 문자라도 하나 주고받고 통화라도 한 내용들이 나오면 명태균 씨의 흔적이 붙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치 생명이 위태위태하거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친한계라도 이것이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해서 통과되는 숫자만큼 찬성을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당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네. 당이 흔들려 버리면 선거를 못 치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대선 이후에 네.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저도 뭐 한동훈 대표 속내는 네. 엄청 하고 싶겠죠. 네. 당연히 뭐 한동훈 대 오세훈의 경선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도 들어가지만 엄청 하고 싶을 텐데 대놓고 말은 못하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당내에 정말 그때는 배신자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특검법에는 22년 뭐 지방선거, 대선, 특히 지방선거에 관련 공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24년 총선 때의 공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은 등등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공천을 쭉 보면 특히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혹시 지방선거도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찬성하면 이건 정말 배신자가 된다라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한 게 정작 주요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다 빨리 명명백백에 수사하자. 빨리 수사하자 네. 의혹을 털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이 특검 개혁신당 3명은 특검 법안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좀 나눠서 일단 이 3명부터 하셔라. 하자는데 본인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방선거 관련된 거는 사실은 대선 국면이고 하니까 저는 그거는 끝난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해도 되고 좀 두 단계로 나눠서 원하는 사람 거만 먼저 하자. 네,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니까 뭐 본인들이 하자고 하니까 뭐 하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타이밍에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